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학하 2단원, 대단원으로 2단원 함수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함수라는 거는 함수식으로 표현도 했었는데, 함수라는 거는 뭐죠? x와 y 값의 관계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배웠었잖아요. 그죠? x 값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 값은 4가 나오고, 뭐 4를 집어넣으면 8이 나오고, 이랬을 때 관계식이 y는 2x 이렇게 두 배씩 늘어나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관계식이라고 배웠었고, 그러면서 대응 관계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정비례 반비례로 갔었죠. 그쵸? 대응 관계 배우다가 관계식 찾는 거 초등학교 때 하면서 정비례, 반비례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면서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들어가면서 1차 함수 다루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배웠었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함수 이렇게 왔었는데 그 전에 것도 있어. 어떤 패턴 찾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응 관계거든. 그쵸?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갑작스럽게 배우는 건 아니니까. 중학교 때 그렇다고 해서 함수를 못 했는데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1학기랑 이번 2학기랑 잘해서 수학 상하로 해서 복습 제대로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 중학교 때 못했다고 고등학교 때 계속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근성이 있어야 돼. 얼만큼 그거를 커버할 것이냐. 내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믿고 열심히 하시면 되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어렵다 어렵다 이러면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XY 값의 관계식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데 뭐 용어 정리가 있어요. 뭐 용어 정리야 뭐 정의역은 x 값을 나타내는 거고 공역은 y 값의 범위, 치역은 y 값 또는 함수 값 fx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이게 다 똑같은 얘기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인데 같은 뜻 항상 강조하잖아. 그치? 편하게 정의역은 뭐야? 그러면 x 값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x축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의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함수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도 오늘 다루어 볼 건데,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좀 나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러면 함수에서 표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셋 다 알아야 돼. 아셨죠? 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서 같이 하는 거지, 셋 중에 하나 고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면 함수의 표현과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대응 관계가 있어요. 자, x라는 정의역에서 y라는 그죠? 공역으로 갈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갈 거야. 뭘 타고 갈 거야? 어떤 함수를 타고 갈 거야. 그쵸? 뭐 우리 초등학교 때 선행한 친구들은 어떤 함수라는 박스 안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게끔 뻥튀기 돼서 나오든지 줄어서 나오든지 함수 그 상자라고 해가지고 배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건데 우선은 이쪽이 정의역이야. X값들. 얘네가 X값이야. 그래서 화살을 받습니다. 그 기계를 통해, 함수라는 기계를 통해서 2로 가고, 4로 가고, 6으로 가고, 이렇게 5개가 갔어. 그렇게 해서 여기 화살표 받은 얘네들이 치역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12가 있어? 그러면 12까지는 공역이 될 수 있는 거야. 공역의 전체 범위가 될 수 있는 거고 2, 4, 6, 8 이렇게 해서 선택받은 애들은 치역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Y의 전체 범위가 공역이야. 그리고 선택을 직접 받은 애들이 치역. 즉, 뭐가 돼요? 치역은 Y값, 함수값. 이 2 같은 경우에는 1한테 받았으니까 F1은 2 이렇게 쓰는 거. 4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으니까 4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게 대응관계에 의한 표현 방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함수식. 식으로 따지면은 아까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2가 나왔어. 지금 부배돼서 나오지? 그치? 함수에다가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가 나와야 되니까 방금 표현한 방법이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fx는 2x다. 이게 관계식이죠. 이게 관계식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 집어넣었던 요 x 값들이 정의역인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온 이 값들이 각각 치역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공역은 뭐 얘네를 전체를 공역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 12도 있기 때문에 공역이라는 거는 따로 집합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겠죠. 2, 4, 6, 8, 10, 12까지. 그 중에 누가 치역이다? 화살표 받은 정역의 개수만큼 공역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쵸? 물론 아닐 때도 있어. 아닐 때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뭐 여러 가지 함수 다루면서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 그래프는요. 그래프로 따지면은 1차 함수잖아요. 그쵸? 1차 함수니까 원점 지나가면서 가는데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그쵸? 그래서 여기 y의 범위 뭐 문제에서 정해줄 거야. y 뭐 공역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고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 4, 6, 8, 10, 12까지만 해서 점으로만 간 건데 얘네 지금 이 상태에서의 대응관계 함수식이면은 점만 대 점만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어지려면 함수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뭐 치역은 뭐 치역은 1부터 5까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y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y는 뭐 2에서부터 10까지다 이래 버리면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함수밖에 안 되는 거야. 범위가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뭐 실수 전체 집합 y의 공역도 실수 전체 집합하면은 직선 모양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집합과 명제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게 걔네들이 그런 집합이나 어떤 정의에서의 조건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조건으로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어. 그래서 집합과 명제는 내신에서는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지만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단독 문제로 나오면 땡큐지만 만약에 안 나와도 문제 안에 섞여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힘을 길러준다고 그랬지. 네. TV라고 써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인지 판별하는 문제에서 y축과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2개 이상이면 함수가 아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게 함수냐 아니냐를 거르는 문제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함수일 때와 함수가 아닐 때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걸러 봅시다. 여러분들 요거를 대응 관계일 때는 잘 찾는데 그래프로 주면은 못 찾을 때가 있어. 대응 관계가 뭐 이렇게 1, 2가 있고요. y가 1, 2, 3이 있고 이렇게 해서 몇 개를 그려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나 이래서 하나 남았어. 남아도 상관없어. 이건 함수야. 그쵸? 이 각각의 정의역이 하나의 값으로 몰려도 될까요? 돼요. 음. 이런 그래프가 뭐 어떤 그래프가 될까? 하나의 y 값에서 두 개의 x 값을 가져. 대표적인 게 뭐 2차 함수 같은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되면은 이거 함수 맞잖아. 이렇게 해서 그래프도 같이 알아볼 수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1, 2 넣었을 때 2. 이런 2차 함수도 있고 저런 함수도 있을 수 있겠다. 상수 함수. 그쵸? 여기에 정의역이 더 있다면 이게 대칭돼 가면서 뭐 다른 값을 이렇게 갖고 하면은 2차 함수도 될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1 넣으면 1, 2 넣으면 2 이러니까는 상수 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2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 경우와 이 경우 둘 다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좀 더 확장시키면 2차 함수예요. 저 상태로만 보면 상수 함수인데, 그쵸? 그 다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아까 그 팁에서 얘기한 게 x값 하나에서 y값 두 개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이런 함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이렇게 된 경우. 이거 어떻게 걸러내냐? 함수면 찍 걷을 때 한 점만 존재해야 돼. 찍 걷을 때 지나는 점이 한 점. 근데 얘는 딱딱 두 점이지. 이렇게 걸러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 얘가 출동 안 했네? 이거 함수 아니야. 이것도 함수가 아니고, 이것도 함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응 관계에 의해서, 의해서 x 값이 다 출동해야 돼. 근데 하나만 출동하고 남은 게 있어.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걸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프로 어떻게 해서 함수 걸러내는지 아시겠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게 뭐예요? 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두 점에서 만나버리잖아. 그치? 이것도 안 된다 이거지. 얘네들은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랬잖아. 원의 방정식. 함수는 도형의 방정식이 될 수 있지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다 함수가 될 수는 없다. 이유가 이렇게 해서 또 그래프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함수 차근차근히 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